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 금융위기와 자선 보호 전략입니다. 네, 요즘 국내외로 금융시장이 좀 심상치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국제 및 국내 금융위기 탐색이나 자산 보호 전략 FAQ 같은 것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네, 그걸 종합해서 오늘 핵심만 딱 뽑아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작년에 미국 SVB 파산했잖아요. 그게 금방 또 유럽 CS 위기로 번지고.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막 빼가고 그랬었죠.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지, 그리고 우린 뭘 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상황부터 좀 볼까요? 미국은 뭐랄까, 달러에 대한 믿음,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금리를 너무 확 올렸잖아요. 그 여파가 컸죠. 바로 그거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SVB 같은 데가 무너진 거고요. 아,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군요. 네. 근데 이게 미국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유럽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크레딧 스위스처럼 이미 좀 약한 고리들. 전염성이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준 사례죠. 유럽 다른 나라들 재정 문제나 일본도 이제 초저금리 끝낸다는데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고요.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해외 불안이 국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시중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은 그래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네,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곳은 역시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이에요. 아, PF 대출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데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진 거죠. 담보 가치는 떨어지고 미분양 늘고 연체율 오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돈 막 빼가는 그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거군요. 그게 PF 부실이랑 관련이 있었네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죠. 물론 그때 정부랑 중앙회가 빨리 나서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약한 부분이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참, 그래도 다행인 건 2025년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런 제도 변화도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다 똑같이 강조하는 핵심 전략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기본은 역시 그거겠죠. 비상자금. 그렇죠. 유동성 확보,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해두는 거. MMF 같은 데 넣어두면 좋겠네요. 비교적 안전하고 입출금도 자유로우니까. 네,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이요? 여러 곳에 나눠두라는 거죠. 해보고. 그렇죠. 그런 습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분산은 자산 자체를 분산하는 겁니다. 예금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네, 예금 말고도 채권이나 주식 아니면 요즘처럼 불안할 때 다시 뜨는 금 같은 실물 자산 아니면 달러 같은 외화 자산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갖춰놓는 거죠. 그렇죠. 몰빵 투자는 정말 위험하니까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왔다. 어떤 특정 은행이 좀 위험하다는 소문이 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침착해야겠죠. 근데 돈은 빼야 하나요? 일단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금자 보호한도 안에 있는 돈이라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옮기는 걸 고려해야죠. 큰 은행이나 우체국예금 아니면 국채나 MMF 같은 곳으로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바로 정보 필터링입니다. 위기께는 이상할 루머가 엄청 돌거든요. 맞아요. 카톡 같은 데서 막 이상한 글 돌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나 해당 은행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주요 언론의 공식 발표 여기에만 딱 집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요. 자료들에서도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네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분산과 대비 이겁니다. 분산과 대비. 네, 글로벌 금융 불안은 언제든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아까 말한 부동산 피해트 부실 문제는 진짜 현실적인 위험 요인이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자산이랑 금융기관 잘 나눠놓고 비상자금 챙겨두고 이렇게 대비만 잘해놓으면 그리고 위기 때 침착하게 정보에 기반해서 대응하면 내 자산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금융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예측도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앞으로 미래에는 과연 어떤 자산이 진짜 안전 자산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